할 차례인데요. 자, 69쪽입니다. 69쪽에 7번 문제. 7번 문제를 풀고, 그리고 여러분 이 레벨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S반 수업 시간에 안 푼 문제는 전부 다 A반 수업 시간에 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레벨 2 문제 중에서 수업 시간에 안 풀어줬는데 막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같은 날 거 A반 수업을 보시면 거기 풀이가 다 있습니다. 써먹어 주시고. 자, 7번을 한번 볼게요. 7번은 보통 이제 처음에 딱 봤을 때 sin x를 뭐 이렇게 s로 치환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넘기고 해서 함수를 그려서 푸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조금 쉽게도 풀 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e sin x를 통째로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e sin x를 통째로 t라고 치환을 하면, t는 e sin x를 치환한 거기 때문에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 사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ft, 그리고 이쪽에 있던 16 sin 제곱 x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2 sin x를 통째로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4 곱해 놓은 모양이죠. 얘가. 그쵸? 그러므로 내가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얘는 4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4t 제곱. 자, 그러면 ft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니까 ft를 이쪽에 쓸게요. 2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k 하고 이쪽에 이렇게 돼서 4t 제곱 이렇게 생겼어.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거를 한쪽으로 싹 다 몰지 말고 좀 쪼개 볼게요. 여기서 요 k라는 친구만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요, 이쪽에다 뒤에다가 마이너스 k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래서 우리가 요 함수하고 이렇게 두 함수를 좀 그려서 비교를 좀 해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k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여기는 k가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요 함수, 요 4차 함수하고 요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친구를 그려볼게요. 요 친구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미분을 한번 해주면 4 내려오면은 2t 세제곱 어서와 마이너스 6t 제곱 이렇게 되나? 그죠? 그러면 얘는 아니다. 이거 미분 안 하고도 그릴 수 있겠다. 그죠? 요 지금 요 4차 함수를요, 바로 그냥 인수분해를 해버릴게요. 요 4차 함수를 그냥 2분의 1에 t 세제곱으로 묶어버릴게요. 2분의 1에 t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그러면 t-4가 되죠. 이렇게 되죠? t-4. 자, 그럼 이 4차 함수 어떻게 생기나? 자, 얘는 0에서 3중근을 갖죠. 0에서 3중근을 갖고 4라는 실근을 하나 갖는 요런 함수니까, 얘가 이쪽에서 내려올 때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3중근을 갖고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다가 4를 지나가는 요런 모양이죠. 그죠? 이 녀석을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그냥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고, 얘는 꼭지점이 0, 마이너스 k인 그런 2차 함수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 그지?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수 전체를 보는 게 아니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잖아. 그죠? 그럼 지금 여기가 4니까 이 범위를 표시해보면 대략 한 여기쯤부터 한 여기쯤까지 요 정도 범위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라는 요 범위에서 이 파란 그래프보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더 낮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요 놈을 초록색으로 그리면 대략 요런 느낌, 꼭지점이 여기쯤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느낌. 좀 더 내릴까? 요렇게 되는 느낌. 요런 느낌으로 2차 함수가 그려지면 이 구간 안에서는 적어도 파란 애보다 초록색이 아래 있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요 구간에서는 항상. 그럼 우리가 이 2차 함수를 좀 움직여보면요. 2차 함수 좀 움직여보면 결국 이 파란 그래프랑 초록 그래프가 비교되는 그 포인트는 요 지점인 거죠.
이 맨 끝에 x 값이 2인 지점, t 값이 2인 지점에서 초록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보다 아래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다 확실히 아래에 있다라는 거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자, 결국 2라는 지점의 함수 값을 이용하면 됩니다. 파란 애 같은 경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 자, 여기 파란 애가 얘니까 얘한테 2 집어넣으면은 8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고, 자, 초록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요 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2, 하고 2 집어넣으면은 16 마이너스 k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8인가? 맞네. 땡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저 파란 지점보다 초록색 지점이 더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16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는 2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그냥 쫙 다 전개시켜서 한쪽으로 넘겨서 푸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계산이 간편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포인트는 삼각함수였기 때문에 범위를 잘 챙겨가지고 가는 거, 범위를 잘 챙겨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 넘겨서 그럼 이제 레벨 3 문제들 좀 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70페이지에 1번부터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 4차 함수가 y는 k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그런 실수 k 값 중에서 양수인 것을 fn, 음수인 것을 gn이라고 했다. 우선 대략 한번 그려보자. 이 4차 함수를 한번 미분을 한번 해줄게요. 미분을 한번 하면 4 내려오고 x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마이너스 2 내려오니까 10n 제곱 x 이렇게 되나? 3n 제곱 3n x 제곱이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3n x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x로 한 번씩 묶을 수 있죠. x로 묶어주면 x 제곱 플러스 3n x 마이너스 10n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5n과 2n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돼서 결국 x 그 다음에 x 플러스 5n 그리고 x 마이너스 2n 이렇게 됩니다. 자, 미분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면 3차 함수가 지금 3차 함수가 자, x축이랑 3번을 만나는데 지금 n은 자연수니까요. 마이너스 5n이라는 포인트가 제일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0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가까이 2n이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까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기겠죠. 그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쪽 부분의 넓이하고요. 이쪽 부분의 넓이는 확실하게 파란 부분이 더 넓은 걸 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 넓이가 더 넓다라는 것이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극대 극소값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얘가 f'이니까 y'이죠. y'이니까 자, y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이제 감소 증가니까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갈 텐데 지금 여기가 5n 마이너스 5n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죠.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n입니다. 그죠? 좀 옆으로 옮겨서 여기가 2n인데 지금 이 파랗게 빗금친 이 넓이가요.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차이를 말하는 거지. 요 차이. 여기서 요렇게 했을 때 요 차이가 지금 파란 빗금친 부분과 같은 거고 자, 이 빨갛게 빗금친 부분 있죠? 빨갛게 빗금친 부분은 요 지점과 여기의 차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 차이
요거를 말하는 거다. 그치? 생각해보면 이 파란 영역은 마이너스 5n과 0이라는 지점 사이에서 얼마가 커졌느냐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서 함수값이 얼마큼 증가했느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감소했느냐. 얼마나 감소했느냐. 0에서부터 2n까지 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폭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여기가 더 훅 내려가 있고 여기가 조금 덜 내려가 있는 이런 형태의 4차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4차 함수가 y는 k라는 직선이랑 3번 만나는 순간을 찾고 싶죠. 3번 만나는 순간. 그러면은 어디예요? 여기 하나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번 있을 거고 또 한 번이 여기 한 번 있죠. 요렇게 2번이 지금 3개의 교점을 갖는 지점인데, 자, 둘 중에 위에 있는 친구가 더 크잖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요 지점의 값이 양수일 겁니다. 요 지점의 함수값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럼 fn이라고 쓸게요. 여기를 fn이라고 쓰고, 아래에 있는 친구가 음수일 거니까 얘를 gn이라고 쓰고, 그럼 구체적으로 fn이 뭐냐? 0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그죠? 0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요 맨 위 처음에 주어져 있던 요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x자리 0 집어넣으면 뭐가 남아요? 4분의 15 n 4제곱이죠. 그게 요 라인이죠. 요 높이.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5 n 4제곱.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자, 요 지점에서 지금 요 지점에 접하고 있으니까 2n에서의 함수값이다. 그죠? 2n에서의 함수값. 그럼 이제 여기다 2n 집어넣어야 돼. 와우, 2n 집어넣을게요. 자, y 하고 x자리에다 2n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니? 4n 4제곱인가?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n 4제곱? 아니지. x자리에 2n이 들어갔으니까 8n 4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n 4제곱?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5n 4제곱. 그렇게 되면은 4분의 15n 4제곱에서 마이너스 8n 4제곱이네요. 그죠? 통분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7n 4제곱이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럼 gn이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4분의 17n 4제곱이네. 우리 예상대로 위에는 양수, 밑에는 음수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게 fn과 gn이고, 그럼 마지막 할 일은 이제 요 시그마를 계산해 주는 건데, fn에서 gn을 빼라 그랬잖아요. 자,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돼요? 8n 4제곱이네. 8n 4제곱. 그럼 간단해졌네. 그럼 시그마에 집어넣으면 시그마 n은 1부터 4까지. n 하나 약분됐으니까 8n 세제곱이죠? 그럼 8 앞으로 당기고 n 세제곱이네. 그치? 그럼 요것도 뭐 몇 개 안 되지만 공식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분의 4, 5, 그리고 제곱 이거지, 그치? 시그마 세제곱 공식이죠. 그러면은 요게 100이니까 800이 답이네. 800. 그쵸? 요렇게 풀면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만 처음에 잘 그리면 할만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요게 레벨 3의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2번. 자, 2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T에서의 위치 x1, x2가 x1이 저렇고 x2가 저래요. 그럼 우리가 좀 표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쪽 거를 FT라고 부를게요. 여기를 FT. 그 다음에 요쪽 거를 GT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조건, 시각 T가 8에서 두 점이 만난대요. 이거는 F랑 G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주희야? 8초일 때 둘이 만난다. 뭐와 뭐가 같다? 예은아, 뭐하고 뭐가 같아야지 8초에서 두 점이 만날 수 있을까? 이거 자체가 x라는 게 위치를 나타내는 식 아닌가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ft라는 식에다가 t 자리에 8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f8을 구하면 그 f8이 뭘 의미해요?
P라는 점의 위치를 말하지. 그러면 G8은 뭘 의미하겠어? Q라는 점에 8초일 때 위치를 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8초에서 만났다. 이거는 F8하고 G8이 어땠다? 같았다. 그죠? 그래야 만나겠지. 같은 위치에 있어야 8초일 때.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PQ 사이의 거리. 이거는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성환아? 거리를 표현하는데 미분을 해야 되나?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 요것을 그대로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렇지 FT에서 GT를 뺀 것을 절대값 씌워넣으면 되죠. 그쵸? 요게 지금 PQ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인데, 자, 이 식이요 지금 알파라는 순간에 최대를 갖는데요. 그럼 우리가 상상을 좀 해봅시다. FT에서 GT를 뺀 식은요 3차에서 2차를 뺀 거니까 3차식이죠. 3차식.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식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3차식의 그래프가. 그 다음에 X축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쯤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져 올라가고 여기 이렇게 돼서 뒤집어져 올라가고 이런 모양이겠죠. 이런 모양이겠지.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지금 0이랑 8이라는 이 구간의 양 끝에 보면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구간의 양 끝 값은, 그러니까 t가 0일 때하고 t가 8일 때는 어차피 내가 사용 못하는 값이에요. 그럼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지점은 이 극대가 되는 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은 절대값 씌우기 전으로 생각하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한 군데의 x값이 알파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자, f 프라임 알파 마이너스 g 프라임 알파가 0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 극점이니까 이 녀석을 미분해가지고 0 되는 포인트 아니야. 그지?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지금 알파니까 그러면은 얘를 미분해서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겠죠. 그죠? 자, 근데 그 똑같은 시각에, 그러니까 t가 알파인 그 시각에 q라는 애가 운동 방향을 바꿔요. 어떤 점이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그 바꾸는 그 순간의 속도가 얼마죠? 0이죠. 그죠? 근데 이건 지금 q 혼자만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q의 속도를 나타내는 식은 gt를 미분한 식이잖아. g't잖아. g't가 알파인 순간에 0이 돼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시각의 점 q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요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g' 알파가 0이에요. 이런 뜻이죠. 그럼 결국 봐봐. 요 내용과 요 내용을 같이 생각하면요. 얘네 둘을 같이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f' 알파와 g' 알파가 둘 다 0인 거예요. 그죠? 그죠? 알파라는 지점에서 f' 알파와 g' 알파가 둘 다 0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할게요. 이제 f' 알파부터 구해보면 f't부터 구해보면 얘는 3t 제곱 플러스 2at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t로 묶으면은 3t 플러스 2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g't 요거 쓰면은 얘는 6t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에다가 지금 알파 집어넣었을 때 0 돼야 되는 거니까 6알파 플러스 b가 0이잖아요. 그럼 이건 b가 마이너스 6알파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t가 0인 순간이랑 마이너스 3분의 2a인 순간인데 알파가 0은 아니겠죠. 그죠? 알파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요 녀석이 0 될 때의 t값이 알파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알파 플러스 2a가 0인 거고요. 정리하면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3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개의 식을 지금 찾은 거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생각은 했는데 식으로 옮기지 않은 게 이제 요거였죠. F8과 G8이 같다. 그죠? 이 F8과 G8이 같다. 여기에서 이제 얘네랑 섞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한번 써볼게. F8부터 써볼게. 이 숫자가 8 세제곱 얼마니? 512. 그 다음에 플러스 64a네요. 64a 마이너스 25. 자, 이게 F8이고. 자, G8은요. 64 곱하기 3이니까 100 얼마지? 64 곱하기 3 192. 192 플러스 8b 플러스 7이네. 자,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둘이 더하면은 199니까요. 1로 넘어가서 빼면은 313이고 빼면은 313 288인가? 288 더하기 64a가 요게 8b입니다. 근데 8로 약분되네, 그지? 8로 약분시키면은 이거 얼마죠? 36 플러스 8a가 b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요 식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a랑 b에 대한 식을 하나 얻었으니까 요 두 가지를 여기다 집어 넣어버릴게요. 아까 찾은 거 이거 두 개를 집어 넣어버려. 그럼 누가 나올까? 알파가 나오겠죠, 그죠? 알파 나오고, 알파 나오면 a 나오고, b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뭐 계산을 해주면 알파가 몇 나오냐면 알파가 6 나오고요. 알파가 6 나오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 나오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6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t가 알파일 때, 그러니까 6초일 때 말하는 거죠. 6초일 때, 시각이 6일 때 PQ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F6 빼기 G6의 절대값. 그치? 네, 그래서 F6 빼기 G6의 절대값,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해 주시면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계산해 보면 32가 나와요. 32.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거리 속도 문제 치고 굉장히 좀 어렵게 낸 문제입니다. 답은 32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갈게요. 3번으로 가시면, 자, 3번은 준이야, 아직 마음 못 잡았어? 누가 대답하는 거야? 준이야, 너희 마음가짐이 어때? 화요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 화요일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뭐라고요? 야, 얘들아, 지금 이제 며칠 남았죠? 80일 남았나요? 여러분, 80일이면은 짧은 시간이냐 긴 시간이냐? 85일이야? 85일이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요 남은 85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준이야,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 네 마음이야. 응? 네가 난 포기 상태예요 이러고 있으면 85일 금방 지나가고요. 얼굴에 죽상을 하고 이제 승리시험장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도 죽상을 하고 나와가지고 채점하다 한번 올리고 뻔하잖아. 근데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자기가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내가 그래도 내 스스로한테 내가 그래도 남은 한 2달, 3달은 진짜 열심히 했지. 뭐 어느 정도 자기 인정이 돼야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나는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시험도 망했어. 얼마나 우울하겠냐? 안 그래, 준이야? 마음을 좀 잡아봐. 자, 우리는 3번을 보겠습니다. 선생님, 얘 진짜 모기 물렸는데 머리에서 이만해요. 아니 진짜로 지금 진짜 진지하다니까. 봤어, 나도 아까. 자꾸 긁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안 긁어서 긁지 마. 그랬어요. 범석이가 긁어서 그런 거라잖아. 긁지 마. 검색이 자, fx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생긴 4차 함수인데 이 4차 함수가요.
알파 베타가 F'은 0의 실근이래요. 그러면 F'부터 좀 찾아놓을게요. 요 놈을 여기다 미분을 시켜놓으면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3ax 제곱 플러스 2bx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x로 한번 묶을까? x로 묶으면은 4x 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0이라는 근 하나 보이죠? 0이라는 근이 보이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는 이 알파하고 베타는 어서 와. 자,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인가 보네요. 요 놈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알파 베타는 곱해서 마이너스 4니까 서로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른데 알파가 더 작아요. 그럼 알파가 음수란 얘기지. 그지? 자, 결국 그러면 이 3차 식이 F' 이렇게 그려지겠네? 0과 이쪽에 알파, 이쪽에 베타 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요런 3차 함수가 지금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알파하고 베타가 어느 정도 넓이를 갖고 있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쵸? 맞죠? 우리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4다. 그리고 부호가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다. 이 정도지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함수 fx의 극대값은 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극대값을 갖는 지점이 0이잖아요. 그죠? 요건 지금 f' 그려놓은 거니까. 그러면 이 f라는 함수는 0,0에서 극대를 갖는 4차 함수인 거죠. 맞죠? 그래서 감소 증가 할 거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4차 함수일 텐데, 근데 여기 극대를 갖는 지점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0인 거고, 여기 왼쪽에 극소를 갖는 지점 여기가 알파인 거고, 오른쪽에 극소를 갖는 지점 여기가 베타인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자, 일단 이 높낮이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는 아직 모르겠어. 넓이를 모르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해. 이 문제에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인데, 자, 실수 t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닫힌 구간에서, 여기 반 닫힌 구간이네요. t에서는 닫혀 있고, 그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했어요.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했어요. 자, 생각해봐. t라는 애를 어딘가 하나 지금 잡아보라는 얘긴데, 내가 만약에 t를 여기다 잡았다고 합시다. 여기다 잡았어요. t를. 자, 여기다가 내가 t를 잡으면 t가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fx의 최소값은 얼마니? fx 그래프는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딱 t가 되는 그 지점이 최소값이겠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얘를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t값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최소값이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t가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gt가 그냥 ft랑 어때? 똑같아요. ft 라인을 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t에서의 값 자체가 최소값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변화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얘가 여기에 올 때까지는 계속 ft의 값이 곧 gt의 값이에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gt가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까? 아니죠. 여기서 잘라도 최소값은 계속 여기 극소값인 거잖아. 그럼 gt의 그래프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따라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쭉 일직선을 그리게 됩니다. 쭉 일직선을 그리게 돼. 어디까지? 여기 만날 때까지. 요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t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gt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t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더 가게 되면 이제 얘가 또 이 라인을 따라서 어떻게 될까? 내려가겠죠. 이렇게 따라 내려갈 거야. 이게 따라 내려갈 거야. 근데 여기가 문제야. 왜 문제야? gt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했거든요. 그죠? 요 지점이 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어차피 미분 계수가 0이었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더라도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미분이 가능했는데 요 지점에서 이게 꺾어져 내려가면서 요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이 fx의 그래프가 아까 여기가 낮은지 여기가 낮은지 몰랐잖아. 그죠? 그럼 지금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낮으니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야 되겠어? 반대로 그러면 얘가 낮고 얘가 높은 요런 그래프면 괜찮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반대 방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여기서 지금 또 요 구간에서 얘의 최소값을 ht라고 했고 ht도 역시 또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반대 방향에서 생각해도 똑같이 미분 가능해야 돼요. 자, 결론. 요 극소값과 요 극소값은 어때야만 한다? 같은 높이여야 된다. 그죠? 똑같은 높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정확하게 요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같은 높이에서 요렇게 이거 같은 높이가 아닌데 이거 선을 하나 그어 놓고 해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돼서 다시 올라가는 요런 사차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의 높이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그렸던 요 3차 함수에서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다는 얘기. 자, 이 넓이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알파와 베타의 0에서부터의 거리가 어때? 똑같은 겁니다. 3차 함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점대칭이잖아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으려면은 얘네 둘은 0에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4였어. 그럼 확정이 됐네. 알파가 얼마고? 얘가 마이너스 2고 베타가 플러스 2라고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그럼 f'이라는 함수도 확정이 된 거예요. 아까 알파 베타가 여기 있는 요 괄호의 두 근이었잖아. 얘는 지금 x제곱의 개수가 4고요.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확정시켜서 쓰면 앞에 x가 하나 있고 자, 요 안에 부분이 4x제곱 마이너스 16이었을 거예요. 그래야지 4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풀마 2가 나오니까. 그죠? 자, 이렇게 돼서 f'이 완성됐고요. 자, f'이 완성됐으면은 요 f'을 가지고 fx 찾으면 되죠. fx 찾아요. 그러면 fx는 얘를 한번 적분하면 되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16x 요게 지금 f'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fx 찾을게요. fx 찾으면 적분 한번 하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8x 제곱이고요. 자, 적분 상수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어요. 왜 안 붙죠? 아까 fx의 극대값은 0이었잖아. 그죠? 얘는 0,0을 지나가는 애였죠. 맞죠? 그래서 적분상수는 0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fx고 그럼 f알파와 f베타 구하라 그랬으니까 f-2에다가 f+2를 더하면 답이겠네요. 그죠?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2. 그치? 마이너스 32.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근데 2번과 3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6강은 이제 적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미분 뒷부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수투에서. 그래서 5강이 제일 어려운 단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6강으로 넘어가서 적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72쪽에 보면 뭐 부정적분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특별히 뭐 이거 주의해라 이럴 만한 내용은 없어요. 문제를 바로 볼게요. 오른쪽에 예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자, 예제 1번 식을 보면 준이야, 이런 식을 만나면 딱 처음에 하고 싶은 행동이 뭐죠?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 불러줘. 스몰 fx는 fx 플러스 x f'x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fx 날아가고요. 자, 남아있는 식을 정리하면 f'x가 자, 넘기고 x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되나요? 그죠? f'x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서 이제 추적하면 되잖아. 거꾸로. 자, 예은아 여기서 fx로 가자.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요거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c겠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 c를 처리해야 되겠네. c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c는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죠. 문제에서 지금 요거 라지 F1이 2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요걸 활용해가지고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x 자리에다 1 대입하면은 좌변은 라지 F1이니까 2가 되고요. 우변은 F1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F1은 3인가? 그죠? F1 스몰 F1이 3입니다. 그럼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F1은 마이너스 2분의 3에다 4 더했으니까 2분의 5 플러스 C네요. 이게 3이니까 C가 2분의 1이네. 그죠? C가 2분의 1. 그러면 fx 완성됐으니까 f3 구하면 되겠네요. f3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아주 무난하게 그냥 풀리는 문제입니다. 부정적분, 이게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 그거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적분상수 찾고 이런 모양이고요. 자, 밑에 내려가 보면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자, 밑에 2번은 이차함수 fx와 다항함수 gx. 그러니까 f는 차수를 알려줬는데 g는 차수를 안 알려줬어. 그럼 일단 차수가 제일 궁금하죠, 우리는. 자, 이 첫 번째 식을 보니까 요 식에서 좌변은 무조건 몇 차식이에요? 좌변이 1차죠, 1차. 좌변이 1차야. 좌변이 1차인데 우변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은 gx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gx가 반드시 마이너스 x제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뒤에 뭐 mx 플러스 n 요렇게 1차식의 형태가 뒤에 따라붙는 요게 이제 gx겠죠. 그죠? 그럼 gx를 요거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럼 f'x는 자, gx에서 요것만 날린 거잖아. 그죠? 요 식에 의해서 gx 요거 날린 거 그럼 mx 플러스 n이겠죠. 요게 f'x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것도 찾을까? f'x가 요거면 fx는 뭐죠? fx는 2분의 m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뭐 적분상수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gx의 모양과 fx의 모양 둘 다 이렇게 썼어요. 둘 다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봅니다. 자, 요거는요. 좌변은 미분 붙어있고 적분 붙어있잖아. 얘는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없애면 되는 거죠. 그죠? 적분하고 미분하면 그냥 없어지고 안에 거 그대로 나오는 거지. 결국 이 식이 얘기하는 건 fx 더하기 gx가 요게 마이너스 2x라는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밑줄 그어놓은 얘네 두 식을 더했을 때 딱 마이너스 2x만 남고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 비교해볼까? 여기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m이죠. 여기 더해가지고 없어져야 돼. 그럼 m값 얼마예요? 2가 되겠죠. m값이 2입니다. 자, 그럼 m값이 2면은 얘가 2x인데요. 거기다가 nx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x가 돼야 돼. 그죠? 그죠? 여기 2x에다가 nx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x가 돼야 돼. 자, n이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4죠. 자, n이 마이너스 4인데 거기다가 적분상수 c 더하면 사라져야 돼. 그럼 c는 뭐야? 4가 되겠죠. 그렇죠? 자, 결국 우리는 fx와 gx를 완전히 완성시킨 겁니다. 그죠? 그럼 답 찾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f1이 1 나오고요. g1이 마이너스 3 나와가지고 답은 2번이 돼요. 그지? 이렇게 f와 g가 들어가 있고 차수부터 추정해야 되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뒤에 레벨 2 문제들을 먼저 조금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자, 82쪽으로 가볼게요. 82쪽.
자, 82쪽으로 가서요. 82쪽에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82쪽 1번 문제. 여기서는 F와 G를 둘 다 차수를 안 알려줬죠. 그죠? 둘 다 다항함수라고만 말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얘네 둘의 차수가 어떻게 될까? 둘 다 몇 차일까? 이게 궁금한데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요걸 봤을 때 F하고 G는 둘이 차수가 어떨까요? 적분했으니까 요건 나중에 이용하고 그냥 얘를 이용해서 바로 해볼게요. 요 첫 번째 걸 이용해서 바로 해볼게요. 요 첫 번째 식에서 F'X랑 G'X랑 저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저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응? 뭐라고? 여기서 이 두 번째 식을 조금 이용해보자.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미분을 한번 해. X에 대해 미분하면 G'X가 어떻게 돼요? X, Fx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그대로 여기 G'X 자리에 넣고 싶죠. 앞에 식에 여기다가. 그럼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 F'X는 X, Fx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4x. 자, 요런 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식에서 fx의 차수를 결정해 줘야 돼. 근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봐도 생각해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거 좀 계산으로 찾으려면요, 그냥 이 fx의 최고차항을 하나 잡으면 됩니다. a 곱하기 x의 n제곱. 자, 이렇게 생기는 친구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fx의 최고차를. 그러면 이 좌변은 얘를 한번 미분해 놓은 거잖아. 그럼 좌변의 최고차는 어떻게 생길까? an x의 n-1제곱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길 거고, 자, 우변은요, fx에다가 x를 한번 곱했죠? 곱했으니까 여기 차수가 하나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a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 그게 요 안에 들어있는 최고차고, 그죠? 그리고 뒤에 뭐뭐뭐 있고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4x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절대로 차수가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때? 얘가 결국 이 뒤에서의 나온 최고차 얘하고 계산돼 가지고 사라졌다라는 얘기죠. 그죠? 사라졌다라는 얘기. 그러면 사라지기 위해서는요, 차수가 일단 같아야 되니까 n 값이 몇인 거예요? n 값이 2라는 거 알 수 있고, n 값이 2고, 그 다음에 사라져서 0이 됐다는 건 여기 앞에 붙어있던 요 a가 몇이었다는 얘기야? a가 3이었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아하, fx는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구나. 그쵸?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구나. 요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 그러면 그 뒤에 나머지 뭐 1차항이랑 상수항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 지금 주어진 식에다가 x 자리에 0 한번 넣어 볼게요. 0 넣으면 어떻게 되지? f 프라임 0은 0 되죠. 여러분, f 프라임 0이라는 건 미분해 가지고의 상수항이니까 미분하기 전에 누구랑 같아? 1차항의 개수랑 같잖아. 그죠? 그럼 f 프라임 0이 0이라는 건, 자, fx는 1차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뒤에 이제 바로 그럼 뭐만 붙이면 되냐면 상수항만 붙이면 되죠. 그죠? 자, 상수항도 처리할게요. 상수항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1을 대입해보면 f 프라임 1은 f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f 프라임 1의 값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죠? 미분하면 k 어차피 없어지잖아. 그럼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6 되겠지. 그죠? 그럼 얘가 6이에요. 얘가 6이니까 f1은 얼마야? 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f1이 5가 되려면 k는 몇이어야 돼? 응? 2여야지. 그죠? f1이 5가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fx의 모양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fx가
결론은 여기서 얻은 결론은 fx가 3x 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그럼 이제 gx는 fx에다가 x를 곱한 게 g'이니까 자 g'이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g'x가 여기다 x 곱한 거니까 3x 세제곱 플러스 2x 여기 g'이죠. 요거에 의해서. 그럼 gx 찾아야 되니까 g 한번 적분해야 되겠네. 적분하면은 4분의 3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c인데 알려줬죠 여기서 g0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gx가. 네, 이렇게 해서 fx, gx를 둘 다 완성을 시켰고 그러면 f2, g2 구해가지고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구해보면 답은 2번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에서는 핵심이 차수란 말이죠. 차수. 차수가 얼마인지를 얼른 캐치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 요 1번이랑 유사한 문제가 그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밑에 4번 문제 있죠? 4번? 네. 4번 하나 풀어봐야 돼요. 4번. 그래서 결국 fx와 g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도전해봅시다. 4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에서도요.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식을 미분해가지고 g'x가 x제곱 플러스 fx하고 같다.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요 극한을 보시면 여기서 fx랑 gx는 서로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죠. 그러면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서로 부호가 반대인 그쵸?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사실과 요 사실을 같이 놓고 생각하면 분명히 g'은 fx보다 차수가 하나 낮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fx에서 x제곱을 더했더니 차수가 하나 줄었다는 얘기는 fx는 뭘로 시작하는 친구라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식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gx는 뭘로 시작해? gx는 그쵸? 요 극한에 의해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f0이랑 g0이 0이다 라는 조건도 있으니까 둘 다 상수항은 0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뒤에다가 각각 1차 항만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면 되겠죠. 여기다 mx 붙여주고 여기는 nx 붙여주고 자 이렇게 1차 항만 하나씩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1차 항을 우리가 이 조건을 갖고 찾아보면 되거든요. 요걸 가지고 지금 g'x를 찾으면 미분하면 g'x는 얘는 2x 플러스 n 이렇게 되는데 얘가 fx에다가 x제곱 더한 거랑 같으니까 자 여기서 생각해봐. 요게 뭐냐면 요게 mx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지금 같은 식이다 이 말이잖아.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식이라는 거는 여기 일단 상수항은 날라가야 되니까 n은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x랑 여기 mx가 같은 거니까 m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고요. gx는 요게 날라가가지고 그냥 x제곱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0부터 1까지 얘와 얘를 곱하니까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요것을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답은 3번 나오죠. 그치? 자,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넘어와서 아까 예제 1번에서 예제 2번 75쪽으로 다시 갑니다. 75쪽. 자, 75쪽에는 여기도 아마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기억 날 거예요. 여기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75쪽에 4번을 보시면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봤을 때 두 가지가 하고 싶어야 돼요. 그죠? 먼저 x자리에 얼마 넣어보고 싶어? 2 넣어보고 싶죠. 그죠? 정적분을 0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x자리에 2 넣는 행동을 하나 해볼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식 전체를 뭐 한다?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을 해주면 됩니다. 2를 집어넣으면 2f2가 앞에 정적분 0이고요. 뒤에 거 계산하면 얼마죠?
48에서 16 빼니까 30인가? 네, 이렇게. 그러면은 F2는 16이란 얘기고. 자, 미분을 한번 때리면 좌변 곱미분이네요. 곱미분. 자, fx 플러스 x f 프라임 x고. 자, 여러분 요렇게 생긴 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지? 안에 있는 게 그대로 튀어나오는데 t 대신에 뭘로 바뀌어서? x로 바뀌어서. 그쵸? x로 바뀌어서 튀어나오죠? 그럼 얘가 fx 플러스 3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네. 자, 그럼 양변에 fx 하나씩 날리고 x로 나눠주면 f 프라임 x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끝났죠. f 프라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적분해가지고 fx를 찾으면 되겠고, fx에 대해서 요런 값을 하나 알고 있기 때문에 적분상수도 처리가 되겠죠. 맞죠? 그럼 fx가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니까 f3의 값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fx, 네. 미분한 거 아니에요? 뭐 이거요? 아, 여기 미분 안 했나? 네. 아, 그랬네요. Sorry. 그러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8x인가? 네, 됐죠. 그러면은 여기 x 하나씩 없어지면 어떻게 돼? 12x 제곱 마이너스 8이네. 오케이. 자,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c인데, 자, FE가 16이 나와야 되니까 FE가 16 나오려면 C 얼마죠? 0인가? 0 이렇게 됐네. 그럼 F3은 얼마야? 32에서 24 빼는 건가? 아니죠. 33 108에서 그죠? 108에서 24 빼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84. 약 먹고 있어서 그래. 약 먹고 있어서. 비염약 먹으면 머리가 나빠지거든. 아, 어저께 그 양주에 여러분, 양주에 되게 유명한 병원이 있어. 고 의원이라고. 고요? 고 의원. 되게 오래된 병원이거든요. 막 가보면 막 한 진짜 한 40년 50년 돼 보이는 그런 낡은 건물에 막 되게 외딴 지역에 이렇게 그 딱 병원이 하나 딱 있는데 여기가 비염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한적한데 그 병원 안에 들어가면 막 사람이 막 바글바글해. 근데 여기서 딱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한 못해도 한 6개월 정도는 멀쩡한 것 같아요. 우와. 신기하지? 뭐 이렇게 막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 한 분 있고 거의 뭐 오는 사람들 다 비염으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갈래? 갔다 왔어. 나 근데 갈래. 우리 손잡고 가자. 문제는 이제 여기가 차 타고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주는 약이랑 주사를 먹으면은 엄청 졸려요. 괜찮아요. 우리 체이가 운전해줘. 나 옆에 잘해줘.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 막 어우 이러다 진짜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왔어. 자, 76쪽에는 정적분 얘기니까 네, 넘어가서 77쪽으로 갈게요. 77쪽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자, 뭐 간단한 문제야.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바로 a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위에 식에 마이너스 1는 거랑 밑에 식에 마이너스 1는 게 같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6 플러스 2a랑 같아야죠. 그러면 a 얼마인가?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네요. 자, 그럼 fx 한번 다시 써놓으면 fx는 마이너스 2x,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6x 제곱 플러스 4x,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고 싶은데 함수가 중간에 바뀌었잖아. 그럼 이럴 땐 어떻게 주면 돼요? 그냥 그쵸, 구간을 끊으면 되죠.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한번 끊고, 자, 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x라는 함수니까 요거를 써주시고,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밑에 있는 함수 6x 제곱 플러스 4x dx 하면 되겠네. 네, 그 다음에 뭐 계산이죠. 그냥 계산도 한번 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아니 적분을 해야죠. 마이너스 x 제곱이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적분하면은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인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그러면 이거 제곱해가지고 빼는 거니까 1 빼기 9 마이너스 8에 플러스 8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2 해놓은 다음에 바로 세제곱 빼기 세제곱 하는 거죠? 그러면은 8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9인가요? 이렇게 되고 플러스 2 한 다음에 3인가요? 맞니? 그럼 얼마예요? 32. 네, 이렇게 그냥 구간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 아주 기본적인 정적분 문제고요. 넘어가서 78쪽에서는 우리가 또 이 정적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우함수, 기함수 아니니? 우함수, 기함수. 그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된 함수? 우함수라고 부르죠. 그죠? 우함수. 그죠? 우함수는 또 다른 말로 짝함수라고도 합니다. 그죠? 다항함수로 썼을 때 모든 차수가 짝수인 이런 함수가 짝함수, 우함수고요. 우함수의 그래프는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 형태로 잡혔을 때, 그지? 좌우가 대칭이라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우함수가 갖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는 애가 이제 기함수죠. 기함수, 홀함수고, 기함수는 자, 이런 적분 구간이 잡히면 무조건 0이다. 계산할 때 사용해주면 좋죠. 그죠? 자꾸 만지니까 또 붙는 거야. 그만 만져.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 공부에 집중하면 안 간지럽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뭐래? 어? 뭐래? 되게 진지한데? 나도 진지해. 코로나 같다고? 코로나면 집에 가야죠.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코로나 이고 싶은 거 아니야? 아 진짜예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조건이 이거야. f-x하고 마이너스 fx가 같대요. 한마디로 무슨 함수야? 기함수죠. 기함수. 홀함수입니다. 홀함수인데 문제에서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fx는요. 3차 항과 1차 항밖에 없겠죠. 3차 항과 1차 항. 그럼 뭐 ax 세제곱 플러스 bx 뭐 요렇게 생겼겠네. fx가. 자, 그럼 그 상황에서 밑에 이제 요 정적 분식을 보면 fx하고 f'x가 있는데 fx는 홀함수잖아요. 기함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 하면은 그냥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없어질 거고 결국 남아있는 요 부분만 보면 되는데요. 자, 기함수를 미분하면 뭘까요? 우함수죠. 그죠? 미분하면 차수가 다 하나씩 떨어지니까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야.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 우함수니까 2배의 0부터 1까지 f'x가 12다. 그러면 f1 마이너스 f0 요게 6이란 얘기죠. 근데 f0은 얼마일까? f0은 0일 겁니다. 그죠? 기함수는 0 집어넣으면 0이 무조건 나오죠? 그래서 0,0을 지나가니까 얘는 0일 거예요. 결국 f1이 6이다. 이게 찾을 수 있겠네. 그지? 그럼 f1이 6이라면 우리가 잡아놓은 요 fx식에서 a 플러스 b가 6인 거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조건 하나 또 있잖아. f'에 대한 조건이 있으니까 미분하면은 3ax 제곱 플러스 b가 되겠고,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4래요. 그럼 3a 플러스 b가 14.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a, b가 확정이 되겠네. a 몇인가요? a 4. b는 2. 그치? 자, 그래서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2x입니다. 답은 뭘까? 36. 5번.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이제 레벨 2에서 우리가 아까 82쪽에 두 문제 풀어봤고 83쪽에 목표는 이제 세 문제인데 한번 해볼게요. 합시다. 우리 30분에 끝나는데 세 문제. 자, 별로 어렵지 않아. 자, 6번부터 볼게요. 6번부터. 아니다. 중요한 거 먼저 할게요. 중요한데 쉬운 거.
8번. 자, 8번 문제에서는 우리 이것도 이제 정적분 단원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 패턴인데, 정적분에서 아까처럼 정적분에서 뭐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뭐 이렇게 붙어 있는 정적분을 만나면 여기다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죠? 미분하는 거랑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보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를 해봐야 된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럼 지금처럼 자 정적분이 들어가 있는데 아래 끝과 위 끝이 전부 다 그냥 상수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래 끝과 위 끝이 전부 다 상수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쵸? 이럴 때는 그냥 요거를 하나의 상수로 땅 치환해 놓고 그 상수를 찾는 거죠. 그죠? 자, 요것을 m이라고 하고요. 뒤에 거를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x가 3x 제곱 플러스 mx인 거죠.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요렇게 잡은 다음에 다시 여기 이 정적분 0부터 2까지 gt, dt가 m이잖아. 그럼 여기 이 gt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요걸 어떻게? 요걸 집어넣는 거지. 그치? 얘를 여기다 싹 집어넣어 주시고, 반대로 또 그러면은 여기 ft 자리에다가는 요거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올 것 같네. 자, 여기 gt부터 생각해 보면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5t 플러스 n, 요 놈이 지금 m인 거고요. 그쵸? 그럼 계산 좀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t 제곱 플러스 nt죠. nt 해가지고 0부터 2까지. 그러면 얼마니? 마이너스 10 플러스 2n. 얘가 m인 거죠. 자, m과 n에 대해서 식 하나 나왔죠? 자, 두 번째도 아마 똑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두 번째 0부터 2까지. 자, ft dt니까 3t 제곱 플러스 mt죠. 요것을 적분하면 그 적분한 결과가 n이다. 그럼 적분하면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mt 제곱. 여기다가 이제 0부터 2까지 집어넣는 거니까 얼마 되니? 8 플러스 2m. 이게 n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m과 n에 대한 연립일자 방정식이 됐지. 그걸 찾아버리면 되겠네. m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 그렇지. n은 얼마죠? 4. 네, 이렇게 해서 mn 두 개가 나왔고요. 그러면은 fx랑 gx가 확정이 됐으니까, 자, fx가 여기 m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2 들어간 식이고 gx는 여기 n 자리에 4 들어간 식이니까 fx랑 gx를 같다라고 놓으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4하고 같은 거고요. 그러면 넘기면은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되죠.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그거니까 두 근의 합 얼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지? 이런 문제였고요. 그다음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요. 6번 문제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얘들아? 가에 있는 요 fx 플러스 2는 fx 플러스 2다. 아, 그만 긁어. 뒷짐을 딱 쳐.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fx 플러스 2는 fx에다가 2 더한 거랑 늘 같으니까, 뭐 예를 들면 f2는 f0에다가 2 더한 거랑 같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x 값이 두 칸만큼 커지면 y 값도 무조건 두 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여기 4 6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 2
4, 6. 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0에서부터 2까지 fx dx가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했어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구간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 건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여기서 꼭 지켜줘야 될 것은 0에서의 함수값이랑 2에서의 함수값은요 서로 딱 얼마 차이 나야 돼? 2 차이 나야 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물론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가지고 자 내가 여기다가 또 하나 이렇게 긋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폭이 2가 되도록 이렇게 선들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은 다음에 자 여기 0에서부터 2라는 구간에다가 내가 함수를 하나 그릴 건데 이 함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적분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음수값이 나오는 모양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0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두 칸 차이 나는 그런 모양의 함수이기만 하면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킵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0부터 2까지 적분했을 때 음수값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의 함수값과 여기서의 함수값이 딱 2 차이 나는 거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지점을 그린 거니까. 물론 보장은 없어. 0, 마이너스 1을 지나갈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0,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라고 가정하고 풀어도요.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줘야지 그 다음 생각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구간에 나올 함수는 이 함수를 그대로 어떻게 한 걸까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린 거 아닐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긴 친구? 또 그 다음 칸에 나올 함수는 또 얘를 또 복사해가지고 그 다음 칸에 이렇게 올린 친구, 이 친구 아닐까? 그죠? 그러면은 그 전 칸은 요렇게 생겼겠네. 요렇게 생긴 요 함수의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영역을 다 색칠해 보면은 자,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 영역과 요 영역까지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근데 빨간색 부분은 넓이가 같은 상태죠? 넓이가 같은 상태인데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서로 없어질 거예요. 그죠? 얘네 둘은 서로 퉁퉁 없어질 거고요. 자, 이 초록색 영역의 넓이가 바로 0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이니까 이 초록색 부분의 정적분 값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일 거야. 그럼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파란 부분은 요쪽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쪽 넓이가 지금 3분의 4란 얘기 아니야. 그럼 이 파란 부분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요 부분의 넓이는 자, 이 정사각형에서 2 곱하기 2짜리 넓이 4짜리 정사각형에서 3분의 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거든. 그럼 얼마일까? 3분의 몇이야? 3분의 8인가? 그죠? 3분의 8. 그럼 이쪽 파란색도 뭐예요? 3분의 8. 자, 결국 그니까 이걸 다 정적분을 시킨 값은요. 마이너스 3분의 4가 2개, 그리고 3분의 8이 2개. 이렇게 될 거예요. 뭐만 남아? 3분의 8만 남겠죠.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풀 수 있고 아니면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림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를 지나간다는 보장은 없으나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가정하고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편한 방법대로 푼 거예요. 그쵸? 사실 이 모양의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지 나는 모르지. 하지만 모양이 어쨌든지 간에 이 정적분 값만 만족시키면 답은 똑같을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풀 수 있겠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7번도 풀고 싶었는데 뭐 안 풀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우함수 기함수니까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